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누리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0일 일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SK 바이오랜드의 상한가 이후 주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가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런드가 이제 어떤 회사고 지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천천히 제가 취합한 정보들을 가지고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는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주로 요 근래에 계속 다루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큰 그림은 1월 4일 SK 바이오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 바이오랜드는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SK바이오랜드는 1월 10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7,300원의 주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4천억이 조금 넘고요. 순위는 113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식하고 유통 주식 보면 총 500만 주가 발행돼 있고요. 그 중에 67%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는 SKC가 28%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주주로 있고요. 이 SK 바이오랜드는 의약품, 화장품, 뭐 식품 등의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SK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 SK 그룹 내에 계열사인 SKC가 자회사로 SK 바이오랜드를 가지고 제약바이오주에 속해 있는 섹터입니다. 자, 그럼 SK 바이오랜드 상승과 관련된 이슈 및 모멘텀 그리고 찌라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K 바이오랜드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화장품 원료 시장의 9.8%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 산업 화장품 원료 시장의 4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중에 하나인 헬스케어 산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관련입니다. 이제 시진핑 방안에 의해서 화장품, 여행, 면세점, 호텔 카지노, 엔터,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해 가지고서는 SK 바이오랜드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에 포함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학령이 완전히 해제가 되면 이 화장품의 소비가 중국의 유커에 의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원료가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고 소비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대량 축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뭐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SK 바이오 랜드를 통해서 SK 바이오팜이 우회 상장할 거다라는 뭐 얘기가 뭐 게시판이나 뭐 찌라시를 통해서 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찌라시가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기사로 이제 SK 팜테코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이제 통합법이 설립을 추진하는데요. 그 시기가 1월달 올해 이제 지금이죠. 1월달에 출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SK 팜테코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SK 팜테코를 보려면 일단 SK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 중에 이제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텍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SK 바이오팜하고 SK 바이오텍은 일단 두 개 다 상장하지 않고 있는
회사고요. SK 바이오팜이 지금 상장을 코스피에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죠. 이 SK 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라는 약품을 통해 가지고서는 미국에 팔려고서는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100% 자회사로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선 세노바메이트가 나오면 그걸 팔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과 바이오텍은 원래 주식회사 SK에 있었고요. 여기서 제약바이오 사업을 위해 가지고 바이오팜이 SK에서 떨어져 나왔고요. 이 바이오팜 내에서 다시 의약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텍이 떨어져 나옵니다. 따라서 이 바이오팜과 바이오텍은 100% SK의 회사고요. 그 다음에 SK 이 팜테코라는 녀석은 SK가 의약품 생산을 위해서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도 M&A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엠팩도 M&A 하면서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 세금적으로 혜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국내에 있는 SK 바이오텍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있는 바이오텍 그 다음에 엠팩 요 세 개를 갖다가 통합을 해가지고서는 SK 팜테코를 갖다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통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바이오랜드는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의약품 원료는 SK 바이오텍이 이 원료를 가지고 의약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이오텍과 바이오랜드 역시 관련이 있다라고 잘 보여집니다. 그럼 SK 바이오랜드 1월 10일 상한가 관련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톡 집어서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중국 시진핑 방문에 의해서 한학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가장 근접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1월 10일 화장품주 대부분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자, 중국 시진핑 방한 솔솔 면세업계 이제 한학령 완전 해제되나요? 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보면은 기사는 2020년 1월 12일 오늘 아침 7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 보시면 자,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말은 아꼈지만 시기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된다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 개선의 속도가 붙고 특히 한학령 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학령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 대규모의 유코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하게 될 거고 면세점으로 통한 여러 가지 물품 중에 특히 화장품들을 많이 사갈 거고 예전에 이 화장품을 사서 중국에 다시 파는 그 보따리상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사드 사태 이후로 그게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판매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서 한학령이 해제가 되면은 화장품 판매가 늘 거고 그렇게 되면 원료도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관련해 가지고선 움직였다는 상한가로 움직였다는 게 가장 근접돼 있고요. 원래는 화장품주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던 한국 화장품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은 SK 바이오랜드가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뭐 끼워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회상장 을 통한 뭐 상한가는 그냥 핑계로 나온 상한가 핑계로 나온 찌라시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SK 팜텐코 통합법인 추진 역시 뭐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상한가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사 자체가 어 1월 10일 날이나 지금까지 난 게 아니라 작년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연관성은 있으나 상한가까지 가는 거의 근거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SK 바이오랜드 상한가 이후의 주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간단히 결론을 내면 이제 시진핑 방한까지는 아직 날짜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냥 하나의 이슈일
거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IPO 기사가 나오고 IPO가 흥행이 되면서 상장이 가시화되는 날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상한가 자리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상한가의 이유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표면적인 이슈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상한가는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기준봉으로 만들고 주가를 분할하고 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SK바이오론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매매한 것도 이제 매수 매도 타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SK 관련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자리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률상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게 SK 바이오팜 관련 상장 관련주들이고요. SK 주들입니다. 이것들이 아직 주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요날 11월 22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요때 이제 SK 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FDA 판매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일 요날도 한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요날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이죠. 이제 SK 디스커버리 쪽에 속한 이 SK 케미칼 치매 치료 패치가 이제 미국 FDA 시판 허가가 되면서 이 SK 관련주에 속해 있어서 이날도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저는 계속 관심주로 놓고 봤었고요. 공략은 간단하게 4등분선 이용해서 여기 저점 보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이렇게 주가 자리는 나누고 여기 이제 여기를 중심선으로 보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저항대 지지선 이제 깨지고 나면 여기 다시 저항 지지 그 다음에 여기 깨졌을 때 다시 저항 지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쪽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저는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봉상 계속해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제 기준선 깨졌을 때 한번 들어갔다가 살짝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하면서 계속 반등 자리 있을 때마다 먹고 나오고 요 근래에도 금요일 날도 거래를 했습니다. 원래는 물량이 요 밑에서 조금 더 있었는데 그 전전날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면서 의도치 않은 변수가 생기면서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팔고 좀 크게 상한가를 가에까지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단타로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는 이렇게 공략을 했고요. 이제 이날과 이날의 상한가는 이날 상한가 나오면서 기준본 자체가 움직이면서 여기에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 아니 4등분선을 지우고요. 다시 시작을 할 건데 다시 이 봉에서 다시 다등분선을 그어 놓고서는 중심선을 24,2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고점인 27,750원은 당연히 시가에서 갭이 뜨면서 한번 넘어질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할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뭐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4등분선으로 나눠 놓고서는 제 기준으로 첫 번째 매수 타점인 이제 기준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쪽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매수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형성된 이
27,300원의 이 상한가 주가 자리는 분명히 앞으로 있을 시진핑 방한 그리고 SK 바이오팜의 상장 IPO에 관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 가시화되게 되면 분명 이 주가 자리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 상장 관련해서 매집했던 그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제 금요일 날그 HLB 그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일주일 한 됐나요?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이제 SK 디스커버리 SK 관련주들을 다 이제 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시청자분들하고 공유를 했었고 제 매수 타점을 갖다가 미리 공개를 했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우우 같은 경우는 1월 2일 날 매수를 들어갔고 이 매수의 이유는 이 기준봉상 주가 자리가 하단에 있고 중심선도 깨져 있고 그 밑에서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자리상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 가지고서는 SK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움직임이 없지만 이렇게 보듯이 SK 바이오팜이 신약이 성공했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SK 케미칼이 심해 패치조가 미국에서 팔린다는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의 근거를 두고 SK 바이오팜이 실질적으로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좋은 주가 자리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 SK 디스커버리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걸어놓은 목표 가격에서 일부 물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분봉 보시면 이쪽에서 팔았고요. 산 데는 이쪽에서 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아직 물량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K 케미칼우죠. SK 케미칼우도 같은 날 1월 2일 날 잠시만요. 1월 2일 날 똑같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이 SK 관련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서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SK 바이오랜드 상한가 가면서 이것도 같이 갔고요. 그때도 이 녀석은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똑같이 얘도 한 20% 정도 먹고서는 얘도 물량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이제 이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들어가진 못합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다른 것도 매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소량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량 들어간 거에서 20% 수익을 준다 그러면 아주 큰 수익이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그냥 우선주 같은 경우도 이날 상승하는 날 같이 매수를 했고 아직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그냥 SK 케미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얘네들도 보면은 주가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SK 바이오랜드는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준봉이 새로 생기게 됐지만 아직 디스커버리나 케미칼은 상한가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재 계속해서 이걸 기준봉으로 해가지고서는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놓고서는 계속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중심선까지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SK 바이오랜드 상한가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 이제 차트로 한번 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송할 때 방송에서 차트를 말씀드릴 때요. 이제 봉에 대한 해석 뭐 역배열이니 정배열이니 뭐 그다음에 뭐
망치형이니 역망치형이니 헤드앤숄더니 역헤드앤숄더니 그다음에 이평선이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각종 보조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설령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해도 제 논리가 깨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보조지표를 통한 주가 방향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보조지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주식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근거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꼭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식에서 돈 버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해석하고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특히 이런 이제 보조지표나 이제 차트 해석에 관한 관점들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매매에 대한 이제 판단은 각자가 손쉽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SK 바이오판 신규 상장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19년 12월 30일 날 예비 심사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됐죠. 이제 해도 된다라고 허가 통보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IPO가 언제 나올지가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흥행이 돼가지고 SK 바이오팜의 초기 시총이 5조 이상 혹은 10조 이상 형성되는지, 흥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SK 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얼마나 크게 뛸지가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기사들을 참고를 했고요. 필요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휴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